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재현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님이신 김유정 센터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요, 해당 자료는 총 5가지에 대한 그런 큰 주제로 어,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차 전지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전 세계의 탄소 중립 패러다임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내연 자동차 사용 제한 및 전기 자동차 보급 확산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죠. 그래서 유럽, 미국, 중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은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요. 전기,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세계 각국의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및 전기차 보급 목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부터 해가지고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연 기관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에 40%, 그리고 2030년에 15%, 그리고 2035년에 판매 금지를 이렇게 목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은 2035년 클린 디젤 2030년 5%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2035년 판매 금지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2035년 판매 금지고요. 영국은 2030년 판매 금지, 프랑스는 2040년 판매 금지, 독일은 2030년 판매 금지, 유럽연합은 2035년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에. 그리고 전기차 보급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2025년에 20%, 그리고 2030년에는 40%, 2035년에는 50%를 보급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일본은 아직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2025년에 113만 대, 수소차는 2025년에 20만 대, 그리고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는 18.9% 이렇게 보급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2030년 5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은 아직 목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1년 세계의 전기자동차 수는요, 약 1650만 대로 2018년에 3배로 급증했다고 하고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최대 2억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엄청나죠. 전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에 불과한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긴장에도 불구하고요. 중국과 유럽의 수요 견인으로 2022년 1분기 200만 대 전기차가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이제 정책 강도에 따른 전기차 세계 수요 전망인데요. 어, 보면은 강해질수록 이렇게 정책 강도가 강해질수록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수요가요. 그리고 해당 자료는 이제 글로벌 EV 아웃룩 2022년의 자료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산과 더불어서요. 디지털 기기, 무선 가전, 드론, 로봇 등 전동화 그리고 무선화가 산업과 생활의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저장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시장이 급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다 이제 2차 전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반도체급이죠, 2차 전지가. 어,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일반 TV를 보더라도 그리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도 두 가지의 주요 4차 산업혁명의 어,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두 분야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투자를 해야 될 지금 시점으로 보이고요. 저 역시나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2차 전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ETF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저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뭐 레버리지도 좀 투자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투자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니켈 수소 축전지,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 압축 전지 등이 있고요. 전지 최대 수요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인 리튬 이온 전지가 2차 전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차 전지와는 달리 2차 전지는요, 방전 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어서 충전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소형 기기, 공구나 전자기기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ESS인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10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1년 이 2차 전지 수요는요. 어, 340기가와트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 배터리 수요 전년 대비 2배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은 2배, 2020년에 2배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IEA의 2022년 자료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2021년 대비 2030년에는요, 10배, 무려 10배입니다. 성장할 것이 전망되고, 그리고 용도별로는 전기차용으로 14.2배, 대형은 4.2배, 소형은 2.4배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해당 출처는 경제 산업성 2022년 자료고요. 아래는 세계 2차 전지 수요 추이 및 전망입니다. 보면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그 밖의 지역 이렇게 해서 해당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오브 EV 배터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망 이제 체인인데 글로벌 세계 2차 전지 수요 추이 전망이라고도 보면 되는데 보시면 중국의 비중이 엄청나죠.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중국의 비중 같습니다. 역시나 해당 2차 전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현재 세계 2차 전지 시장은요, 자동차 및 전자산업이 발달한 한국, 중국, 일본 세 개국이 무려 95%를 점유하고 세계 시장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부의 공격적 지원과 대량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단기간 급속 성장하는 와중에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상위 세계 기업의 점유율이 60%, 그리고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8년 38%에서 2022년 올해죠. 1월부터 9월 누계인데 무려 57.8%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중국 기업은 높은 성장 속도로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고요. 한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LG 화학에서 분할된 회사인데 2차 전지 위주로 사업하는 회사죠. 보면은 세계 2위입니다. 현재는 1위 기업 가운데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죠. 보시면. 그리고 3위인 중국 기업 BYD 와 점유율이 유사해서 지금 이 자리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근데 1위와 2위 차이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이게 언제 이제 뒤바뀔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리고 국내 3사 보면은 어, 2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5위에 SK온, 이노베이션에서 분할한 회사죠.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6위. 이렇게 국내 3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2.5%에서 25.2%로 7.3%포인트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원료 광물, 그리고 부존 편제성과 가격 변동성 확대 ESG 요구 강화가 더해져서요. 공급망 관리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리튬, 남미 삼각 지역, 볼레오, 아르헨티나, 칠레. 이걸 이제 리튬, 남미 삼각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코발트는 DR 콩고, 그리고 흑연 중국 등 원료 광물이 특정 국가에 집중 보존 또는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지역적 현재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원료 광물 주요 생산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주요 부전국과 주요 생산국으로 나누는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이 있습니다. 우선 리튬 보시면요. 주요 부전국이 중국이 42%, 엄청나죠? 호주가 26%, 아르헨티나 10%. 그리고 주요 생산국은 호주가 55%, 칠레가 26%, 중국이 14%입니다. 코발트 관련해서 보시면 콩고가 46%, 호주가 18%, 인도네시아가 8%고요. 주요 생산국으로는 콩고가 71%, 러시아가 4%, 호주가 3%입니다. 니켈에 대한 부분 보시면 주요 부종국으로 인도네시아가 21%, 호주가 21%, 브라질 17%, 그리고 주요 생산국은 인도네시아가 37%, 필리핀이 13%, 러시아가 9%입니다. 흑연을 보시면 터키가 주요 부종국인데 28%, 그리고 중국이 22%, 브라질이 22%, 주요 생산국은 중국이 82%, 모잠비크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이런 원료 광물을 생산국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기술은 좋은데 이게 크나큰 어떤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요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만약에 리튬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리튬을 안 준다고 그러면 기술은 아무리 높아봐도 해당 리튬이 없는데 무엇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겠죠.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물을 정제련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에 사용하는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황산 코발트 등의 원료 생산은 중국에 집중, 원료를 기반으로 소재 부품, 배터리 제조 분야도 독점한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아래는 이제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조인데 어, 이 차이나 중국이 엄청납니다. 보면 마이닝부터 해서 머추럴 프로세싱, 그리고 셀 컴포넌트, 배터리 셀, EV. 중국이 안 빠지는 데가 없죠, 지금. 참 중국이란 나라가요. 부러운 나라기도 합니다. 인구도 많죠. 그리고 토지 면적도 엄청나죠. 거기다가 기술력도 있고, 거기다가 자원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참 부러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위죠. 미국의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에 이어서 2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경학적 리스크에 수요 급증이 더해져서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료 광물 자원 가격 급등 및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 후반부터 위 코로나19, 코로나
2020년 후반부터 엄청난 그런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켰죠. 하여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회복에 비해 공급 제약은 계속되어 가격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2022년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 전쟁 상태죠. 9개월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휴전돼서 해당 어, 사태가 해결되는 실마리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 우려가 됐죠. 그래서 최근 10년 이래 상당수 광종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히 배터리 원료 광물은 부존 생산에 지역적 편제성이 높아 공급 제약의 파급력이 커 불안감이 형성된 상황에서요. 전기차 보급 확산이라는 세계 트렌드가 더해져서 큰 폭 상승하고 있고요. 2013년 1월 가격 대비 2022년 상반기 최고가요. 무려 리튬이 12배, 코발트는 3배입니다. 엄청나죠? 수급 불균형 요인의 금융적 자본의 금속 자원 시장 투입 확대로 가격 변동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니켈의 대규모 선물 거래로 니켈이 2.8만 달러 톤인데요. 톤당 2.8만 달러. 2022년 3월 6일이죠. 10만 달러, 톤당 10만 달러인데 2022년 3월 8일까지 이틀간 무려 약 250%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와, 250%가 급등해서 거래가 일시 중단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이는 선물 가격 급등으로 해당 가격에 거래된 현물은 없는 일시적 이벤트로 다시 급락해서 현재 2.2만 톤당 이제 2.2만 달러죠. 2022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급락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엄청난 그런 상승을 했었죠. 주요 자원의 가격 변동 추이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엄청나게 였죠. 그리고 2차 전지 수요 확대에 따라 원료에 대한 수요도 급증 전망이라고 하고요. 2030년 원료 수요는 2021년 대비 리튬, 니켈은 약 5배, 망간은 9배, 구리, 알루미늄은 6배, 흑연은 4배, 코발트는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안 증가하는 게 없습니다. 와, 증가할 것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연료 광물이요. 수요 전망이 있는데 이게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물들이요. 블룸버그 NEF 2021년에서 배터리 메탈 아웃룩 자료인데요. 보면은 증가 속도가 엄청나죠. 2030년까지요. 2차 전지 원료 광물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가격 상승으로 저개발 자원 부국들은 자원 민족주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제조 및 생산 공정보다는 원료 단계 ESG 활동의 영향과 중요성이 확대된다고 하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오늘도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알아본 내용은 2차 전지 시장 동향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내일은 이제 세계의 2차 전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려 보면 2차 전지 시장은 전 세계 탄소 중립 패러다임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내연 자동차 사용 제한, 탄소 중립화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추진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중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은 2030년에서 40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추세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보면 전기차 수요 전망입니다. 엄청나게 어, 늘어나고 있죠. 전기차가 성장함으로써 인해서 전기차의 거의 필수 부품인 2차 전지 수요
수시 전망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해당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L부터 LG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업이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2위, 그리고 5위는 SK온, 그리고 6위는 삼성 SDI.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ESG 요구 강화가 더해져 공급망 관리 최대 이제 관심사입니다.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2차전지의 주요 생산국에 우리나라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랑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 공급망 부분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광물들이 엄청나게 수요도 급증하는 반면에 가격도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그리고 해당 원료 광물들이 이제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1도 안 나오잖아요. 거의 자원이. 그래서 이게 기술은 좋은데 만약 자원을 제대로 수입을 못하면 그런 기술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진다는.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당 영상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 항상 오늘도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욱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